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그동안 이 스튜디오 오아시스의 디렉터가 아이를 낳고 100일이 지나서 이제 새롭게 찍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디렉터가 제 딸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외손주를 봤는데 이 모든 이 모든 시리즈들이 이 디렉터가 기획을 하고 또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보고 또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을 생각해 보고 이제 한 몇 번을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또 엄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어린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발달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어쩌면 정신분석적인 무의식적인 그런 부분의 발달을 조금 더 재미있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아이가 없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발달이 됐는지, 여러분의 자발성이, 여러분의 우울이 또 어떤 식으로 발달이 됐는지를 이렇게 함께 들으면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리즈는 계속 연속적인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랜덤으로 아마 찍어서 올리게 될 것 같고요. 이 시리즈가 이제 다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중간중간 이렇게 넣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그동안에 그 CGN TV에서 제가 시리즈로 나온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공백기가 좀 줄어든 느낌이죠. 자, 오늘부터 이 어린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주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이 부분의 학자는 누구냐면 위니컷이라는 분이에요. 아마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은 이 위니컷이라는 사람을 처음 들어볼 텐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소아과 의사였어요. 그리고 정신분석을 받았고, 이렇게 소아과 의사로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정신과 진료만 하신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소아과 진료 의사로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잘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이 아파서 오는 어린아이, 예를 들면 얘가 기침 감기다, 얘가 너무 천식이 심하다, 뭐 이런 등등, 열이 난다, 이런 애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소아과에서는 열 재고, 그 다음에 뭐 기침 얼마나 하냐, 뭐 그래가지고 해열제, 뭐 기침약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 위니컷은 그렇게 치료하지 않았어요. 위니컷은 이 엄마와 아이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열심히 관찰했어요. 아주 예민하게. 그래서 뭘 이렇게 가져오냐면 이 아이는 왜 아플까?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좀 이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아픈 이유가 이 생물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프다. 근데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이런 기질적인 몸의 어떤 부분 때문에 아프다의 어떤 끝에 그 이상을 설명할 수 없는, 약으로 치료를 하지만 다시 반복되는 어떤 그 지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이 뭐가 되냐면 심리학적인 호기심, 탐구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면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위니컷이 이런 식으로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굉장히 아이들을 잘 치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예를 들 텐데요. 이 예는 되게 그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이 설압대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쉬운 말이에요. 뭐냐면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서 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 대는, 요즘은 이제 나무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게 스텐으로 된 그런 요만한 막대, 여러분 아시죠? 아 하면 이렇게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해서 편도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걸 설압대라고 해요. 이 혀를 이렇게 누르는, 혀 누르는 거죠. 근데 이 서랍대가 이제 그 아이들의 눈에 띄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보통 엄마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의사는 여기 앉아 있고 의자에 앉아서 이제 아이가 있죠. 그러면 아이는
이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보고 의사 선생님의 책상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항상 그 서랍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 서랍대를 대하는 그 어떤 프로세스를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이 서랍대를 향해서 손을 탁 뻗어서 잡아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반사적으로 흥미로운 것이 생겼을 때 탁 이렇게 잡는 거죠.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 다음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잡고 나서 의사 선생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손을 떼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탁 나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손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의사 선생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의 눈치도 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그걸 손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딱 가져다가 자기 입에다 넣는 거예요. 자, 이걸 위니컷이 관찰한 거죠. 아니, 그게 뭐 어때서? 근데 이제 학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면밀하게 예민하게 관찰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 탁 짚는 것도 굉장히 자동적이지만 다시 그걸 놓고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도 어떤 아이든지 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딱 잡고 싶은 자기의 욕구를 좀 이렇게 억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위니컷이 관찰한 거예요. 기침을 하는 애들은 이걸 이렇게 참고 있을 때 기침이 나와요. 천식이 있는 아이들, 물론 그것도 기침인데 그때 기침이 나와요. 뭐 아무튼 떠는 아이들도 그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위니컷이 그때 무엇을 발견했냐면 아이들의 어떤 자발적인 호기심이나 욕구들이 또는 자기 어떤 것들이 뭔가 금지당하고 그걸 억눌려졌을 때 아이들이 아픈 것과 관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위니컷이 알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기른다는 것, 아이가 자란다는 것, 여기에는 아이 스스로 작동하고 아이 스스로 뭔가 몸짓으로 말하고 아이가 어떻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엄마는 어떤 존재냐면 아이를 기르는 주체인 것 같지만은 실은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은 촉진자. 그러니까 뭐냐면 도와주고 그것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존재이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내가 주도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주도성을 너무나 발휘해서 아이들의 그 작은 몸짓을 잘 보지 못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이제 심리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병리를 앓는 많은 원인들이 거기에 있다고 위니컷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이 위니컷은 뭘 했냐면 그 엄마를 코치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망설이고 막 엄마 눈치를 보는데 엄마가 찌푸리고 그걸 막 금지를 하면 그게 아이들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하는 태도들을 수정하니까 이 굉장히 고질적인 병들이 상당히 호전이 되는, 그래서 되게 치료를 잘하는 명의가, 요즘 말로 하면 명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니컷은 나중에 이 심리학적인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어떤 공헌을 하냐면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그 병리적인 뭐냐면 반사회성인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것에 굉장히 헌신하고 아주 유명한 그런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느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이 세상의 언어를 알지 못해요. 어떤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화성에 떨어지고 화성인들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언어는 아무 소용이 없고 뭐 인식도 거기에는 완전히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그런 곳에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된다면 그 두려움은 얼마나 크겠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연약함, 그리고 그들의 어떤 소통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위니컷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아이들의 어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욕구라든지 생물학적인 욕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엄마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민감하게 그것을 알아차려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자폐 단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완전한 공생, 그러니까 태어났지만, 우리가 공생이란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태어났지만 독립이 전혀 없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에서 이 아이가 정말 무기력하고 처음 이렇게 태어난 그 첫 3주에서 4주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저희 딸이 나왔던 그 병원은 모자 동실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그 아이들만 있는 유아실이 따로 있고, 엄마는 엄마 방이 따로 있는 그런 이제 산부인과였어요. 저는 이제 요즘 그렇게 하는 걸 잘 모르고 당연히 얘를 낳으면 엄마 옆에 두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저는 가볼 수도 없고, 코로나여서 이렇게 남편만 이제 들어가서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카메라로 아이들을 다 이렇게 찍어서 이제 맨날 보여주는데, 저는 알잖아요. 이 기간이 3주, 4주의 기간이 이 아이가 이 지구라는 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적응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엄마를 떨어져 있다는 게 너무 얘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에게 전화해서, 그러면 안 된다. 아이가 엄마 옆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 내가 말을 했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아이를 옆에 두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하기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이 3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엄마가 아이에게 완전히 몰두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아이가 태어나면 거의 이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에게 완전히 몰두되는 이 1차 모성 몰두라는 시기가 이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엄마가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자다가 아이가 응응응 하면 눈이 딱 떠지는 시기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봐요. 엄마가 아이를 완전히 아이화돼서 몰두돼서 그 생물학적인 정서적인 욕구를 거의 자기의 무슨 피부처럼 느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이걸 특별히 모성 몰두, 1차 모성 몰두, 좋게 말해서 모성 몰두고요. 거의 엄마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아이에게 미쳐버리는, 완전히 아이에게 몰입돼 버리는 시기가 첫 3, 4주라는 거죠. 이 시기에 아이가 엄마 옆에 있느냐 아니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이제 양자로 가고, 아주 태어나자마자 이제 다른 부모에게 가서 이제 길러진 아이들이 어려움이 뭐냐면은, 이 모성 몰두의 완전한 그 세심한 돌봄의 시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이 심리학자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적 의존기에 엄마가 거의 센서처럼 아이에게 몰두하는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하고, 그때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한 발을 딛는 이 시기를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때 문제가 생기면 정말 심각한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일에 아이를 낳기를 준비하고 병원에 간다면,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기를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아이를 낳았는데, 보통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기 전보다
아이를 굉장히 애착을 느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아이에게 무한한 사랑이, 이제 무한한 관심과 사랑과 희생이 막 흘러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를 기르는 그 시간이 완전히 행복하다거나 완전히 헌신하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너무 막 짜증도 나고, 아이고 내가 이런 얘를 언제까지 이렇게 기뤄야 되나, 너무 힘들고, 당연해요. 그런 게 오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정말 아이를 못 기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실은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는 애기 엄마들을 몇 명을 만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애기를 기를 수가 없어요, 이제 심하면.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가 사랑스럽지 않아. 그리고 아이가 울면 막 공포가 느껴져.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막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막 너무 힘들고 두렵고, 사랑이 막 가는 게 아니라 막 떨어져 나가고 싶고, 이런 감정을 강렬하게 느끼는 엄마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실제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은 이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 그 시절에 자기가 엄마에게 어떻게 돌봄을 받고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가, 그거는 자기 기억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피부에 새겨져 있는 거죠. 완전히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게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서 아이를 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일에 어렸을 때 그 시기에 우리 엄마가 그게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나를 돌보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의지적으로 아무리 아이를 잘 돌보고자 하나 정말 이게 너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계가 뭐 이게 돌봄이 안 된다, 돌봄이 된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 정도가 아마 굉장히 큰 스펙트럼으로 나눠져 있겠죠. 근데 너무 심하면 진짜 아이를 못 기르고 결국 딴 사람에게 맡긴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니 엄마인데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여러분 안에도 있고 건강하게 잘 길러진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엄마야?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엄마는 아이를 무한히 사랑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귀찮지? 나 좀 얘를 떼어놓고 싶지?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자기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난 나쁜 엄마야, 나는 아주 이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수준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때때로 그런 힘들어하는 나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당연히 힘들지, 잠 못 자고 못 먹고 못 나가고 이렇게 갇히는 느낌이 누가 쉽겠어요?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아유 당연히 엄마는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한 번도 그렇게 귀찮다고 느낀 적이 없어, 그런 소리를 하면 내 귀찮다고 느끼고 힘든 나는 뭐가 돼요? 이상한 엄마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실에 오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이잖아요. 사랑을 가진 엄마일 뿐만 아니라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뭐 내가 나 자신을 그렇다고 해서 쉬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자기를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그렇지, 나도 한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잘 다독이고, 자, 나에게 이 모성의 본능, 모성의 돌봄의 능력이 아주 낮을 때는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새롭게 좀 생각을 해보고, 지친 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어떻게 조금 더 좋은 돌봄을 줄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난 이것밖에 못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이거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성몰두의 시기에 나는 어떤 아이였을까? 나는 어떻게 자랐을까? 우리 엄마는 나를 어떻게 돌봤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어린아이를 좀 바라보는 시간? 나의 어린아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갓난아이였던 나는 어떤 아이였을까? 하고 잠시 멈춰서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 아이를 환영하고, 그래, 너가 이 세상에 잘 왔어.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